새벽 공기가 유리처럼 맑고 차가운 그날, 서울대병원 본관의 긴 복도는 잠시 세상의 시간에서 분리된 듯 고요했다. 명절 아침이면 당연히 집집마다 퍼져야 할 전의 온기가 이곳에서는 느리게, 그러나 단단하게 흘렀다. 흰 가운이 스치고 휠체어가 조심스레 방향을 틀던 그 사이로 작은 손가방 하나를 든 남자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가수 김용빈이었다. 의전도, 카메라도, 플래시도, 화려한 무대 장치도 없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봉긋하게 부푼 송편 몇 봉지와 잘 익은 과일 상자, 그리고 오늘은 내가 더 많이 들을게요라는 단 한 줄의 마음이었다. 누군가는 묻지 않았다. 왜 굳이 명절 아침에 병원인가? 그러나 그의 발걸음이 어느 병실 앞에서 멈추는 순간 그 질문은 스스로 의미를 잃었다. 명절이 더 서늘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곳, 온기가 절실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어떤 위로도 과장되면 안 되고 어떤 말도 모자라면 안 되는 그 경계의 자리. 그는 화려한 무대의 중앙이 아니라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조용한 문턱을 넘기 위해 왔다. 문을 열기 전 그는 먼저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를 물었고 옆자리 환자의 수면 시간도 확인했다. 팬들이 기다리는 순간보다 먼저, 카메라 앞의 제스처보다 먼저, 그는 병실이라는 공간이 가진 질서를 존중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방문의 첫인사는 촬영 금지와 소음 주의 같은 당연하지만 잊히기 쉬운 규칙을 지키는 태도였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주 단순한 동작. 침상 난간에 손을 살짝 얹고 시선을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 목소리는 무대처럼 높지 않았고 어조는 방송처럼 선명하지 않았다. 대신 낮고 느리고 단어 사이에는 숨을 고르는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송편을 건넬 때 그는 이름을 먼저 불렀다. 어머니 오늘은 한 그릇 더 드셔도 됩니다. 형님 다음 진료 때 제가 또 올 수 있으면 올게요. 지나치게 위로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위로와 현실의 간격을 정확히 재는 사람처럼 그는 말을 골랐다. 그의 방문은 이벤트가 아니었다. 박수도 없고 앵콜도 없었다. 누군가의 퇴원 소식 대신 괜찮아질 거예요라는 조용한 약속이 복도를 채웠다. 환자복의 작은 주름 사이로 미소가 한 올씩 돋았고 송편 접시 옆에는 웃음이 반달처럼 앉았다. 소아병동에 머무는 어린아이를 둔 부부에게 그는 내 노래 중 아이가 좋아할 만한 부분을 아주 작은 소리로 허밍했다. 노래는 배경이었고 사람은 전부였다. 그가 남긴 음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을 덜기 위해서였고 그 음을 듣는 동안 아이의 눈동자에 번들거리던 긴장이 한 톤 낮아졌다. 의료진의 반응은 담담했지만 깊었다. 오늘은 우리에게도 누군가 고생 많아요라고 말해준 날이었다는 10년차 간호사의 고백이 복도 끝에서 끝까지 전해질 때 눈두덩을 꾹 누르는 손길이 조용한 파도처럼 번졌다. 한 교수는 유명인이 병원에 오는 경우는 많지만 병실이라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의 문턱을 이렇게 섬세하게 넘는 장면은 드물다고 했다.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대신 필요한 곳으로 옮겨주는 사람. 그의 방문은 바로 그 뜻을 체현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거액의 수표가 아니라 시간과 마음이었다. 기부가 액수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옮겨갈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그는 몸으로 설명했다. 유명세는 내가 가진 가장 큰 도구지만 오늘은 도구보다 사람이 먼저예요라는 그의 말은 화려한 선언문이 아니라 행동의 길이로 입증되는 문장 같았다. 실제로 그는 숫자를 비워두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는 기사거리 대신 누구의 이야기를 얼마나 길게 들었는지, 누구의 손을 얼마 동안 잡아주었는지, 그 비어있는 칸이 위로의 무게를 증명했다. 환자 가족 중 한 어머니는 병실 발치의 대기 의자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우리 아이의 이름을 3번 불러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그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필요했던 자리에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명절이라는 상징은 이 방문에 더욱 깊은 음영을 드리웠다. 가족의 빈자리가 더 서늘하게 느껴지는 날, 그는 송편과 과일로 명절의 모양을, 낮은 목소리의 문장들로 명절의 마음을 대신했다. 오늘은 잠깐 웃고 내일은 천천히 울어요. 그 간단한 말은 한 아이의 머리맡에서도, 한 할머니의 이불 끝에서도,
한 아버지의 손등 위에서도 동시에 유효했다. 의료진에게 남긴 말은 더 간결했다. 쉬세요. 잠깐이라도. 심장박동처럼 반복되는 호출음과 알람 속에서 그 말은 잠깐의 쉼표가 되었다. 그는 스태프룸의 화이트보드에 손글씨로 오늘도 파이팅을 적었고 간호 스테이션 한쪽에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반짝이는 박수 소리 대신 과일 향기가 은근히 번져나갔다. 사진도 포토카드도 공식 인증도 없었다. 그러니 기록된 것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뿐이었다. 그러나 기억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기록일 때가 있다. 그날 이후 병동의 동선은 다시 분주해졌지만 자잘한 흔적들은 오래 남았다. 침상 옆 서랍에 고이 접어둔 송편 포장지, 의무기록지 한쪽에 작은 스티커처럼 붙어있는 미소의 여운, 회진을 도는 발걸음에 깃든 조심스러운 온기. 선한 영향력의 본질은 거대한 슬로건이 아니라 이런 미세한 흔들림에서 드러난다. 대단한 장면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습관, 가까이 가서 이름을 불러주는 버릇, 먼저 묻고 더 오래 듣는 자세.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를 옮겨주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팬덤의 움직임 역시 달라졌다. 공연이 끝나고 포토카드로 대화를 이어가던 커뮤니티에는 오늘 내가 김용빈처럼 한 일을 한 문장씩 적어보자는 글이 올라왔다. 누군가는 병원 인근의 무인 카페에 생수를 채워놓았고 누군가는 홀몸 어르신께 전해드릴 명절 선물을 포장했다. 지갑을 여는 대신 시간을 열었다. 소비를 넘어 실천으로 확장되는 마음. 바로 그때 선한 영향력은 체감의 영역으로 옮겨간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감각. 저런 위로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 그의 방문은 무대를 내려온 다음에야 완성되는 공연처럼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어졌다. 한동안 커뮤니티의 상단을 지키던 화려한 직캠 영상 대신 오늘의 작은 실천 기록이 공유되었고 댓글에는 따뜻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적혔다. 이 변화의 방향성 자체가 그가 바란 무대 아래의 결과일지 모른다. 누가 더 크게 박수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가까이 갔는지, 누가 더 느리게 들어줬는지, 선행의 평가지표를 바꾸는 일. 그는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서의 봉사를 택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에 흐른 따뜻한 약속, 그것은 거창하지 않았다. 송편의 둥근 모양처럼 부드럽고 과일의 단향처럼 은은했으며 손등에 얹힌 손의 체온처럼 정확했다. 사진도 무대도 없이 완성된 이 공연은 그래서 더 오래 재생됐다. 재생 버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앵콜은 다음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에서 이어졌다. 그날의 병원은 다시 바빠졌지만 스태프룸 화이트보드의 한 줄 메시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오늘도 파이팅. 누군가 그 아래에 작은 글씨를 덧붙였다. 우리 편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조용히 이어진 사인 없는 사인, 김용빈이라는 이름 대신 익명의 선행으로 남겨진 긴 호흡. 이것이 선한 영향력의 본질이라면 그것은 유명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만 누군가 먼저 시작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그는 그 용기를 먼저 보였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명절에도 다시 배우고 싶은 방식을 갖게 되었다. 추석의 다음 아침, 그가 남긴 습관은 또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 한 교회와 작은 복지관, 동네 보건소의 대기실, 요양병원의 조용한 복도. 선한 영향력은 제목이 붙지 않아도, 뉴스가 되지 않아도, 스폰서의 로고가 붙지 않아도 의미가 남는다. 선한 영향력은 유명세를 등불처럼 사용하되 빛이 필요한 곳을 정확히 비추는 기술이다.